오늘 이 판도라 녹화하는 오늘 네네. 한일 사이에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일본이 오시는데 우리 문제는 엉뚱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외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표정에서 정말 결기를 느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결기 뒤에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제가 드리는 판도라의 질문을 네. 일본 경제보복 사태의 핵심은 네. 땡땡이라고 네. 제가 판도라를 열게 되었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한 가지만 말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 가지 막 나와도 돼요. 오답도 많고요. 저희는. 글쎄요, 네. 저는 두 단어로 얘기하라고 그래서 네. 첫 번째 언뜻 생각나는 게 질투.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나는 견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답인가요? 아닙니다. 비슷하긴 하나요? 많이 빗나갔습니다. 아, 많이 빗나갔나요? 이제 네. 판도라 역사상 네. 가장 힌트 없는 문제 출제예요. 아, 힌트를 좀 달라 그래 볼까요? 근데 힌트 없는 상태에서 네, 한번 해보시죠. 틀려볼게요. 아, 잘하시잖아요. 네. 일본 경제보복 사태의 핵심은 역사의 문제이다. 또는 양심의 문제이다. 이제 틀린 정답. 네, 비슷한가요? 틀린 정답입니다. 많이 빗나갔나요, 이것도? 제가 생각한 네. 이 답하고는 뭐 다릅니다. 그럼 힌트를 좀 주셔야겠어요. 저는 이 문제를 12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제 정답.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어우, 바로 정답이 나오네요. 네. 국익의 문제이다. 아, 비슷합니다. 아, 비슷합니까? 아. 네. 조금씩 접근하고 있는데요. 결정타를 알려주셔야죠, 또. 우리 기둥이신데, 판도라에. 자존심을 두 글자로 줄일 수 있죠. 자존심을 두 글자로. 존심의 문제이다. 못 맞추시겠어요? 못 맞출 것 같아요. 웬일이세요? 네. 정답 실제 의도를 모르겠어요. 예.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정답은 네. 의지가 아니라 실력의 문제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정유회의에서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백색 국가 제외 조치는 오는 7일 일왕이 공포하고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국내 업체들은 일본산을 대체해 유럽 등에서 대체 공급처 찾기에 나섰고 아예 국산으로 눈을 돌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만 48개에 달하는 데다 적용하는 데 시간이 걸려 현장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하죠. 우리 시각에서.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 이 문제를 선악의 문제로 보고 싶어 하죠. 근데 저는 이 문제는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세계 각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음에 냉정하게 우리 기업의 실력을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무엇이 국익인지 이걸 따져보는 문제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사태를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정말 올바르고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답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실력의 문제라고 했는데요. 네. 우리의 실력이 많이 향상됐죠. 일본 옛날에 비해서. 우리 경제와 일본의 경제를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30년 전 1988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일본에 비해서 불과 17%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네. 일본이 4만 106불, 한국이 3만 2,046불, 80%까지 육박해왔죠. 네.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수출도 우리가 작년에 이룬 수출액이요 6,012억 불이었는데 일본은 7,326억 불. 우리가 83%까지 따라갔고 바로 세계 순위로 5, 6위 정도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일본은 1억 2천만 인구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5천만 인구 중에 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인구 1인당 수출한 액수를 비교해보면 일본의 국민 1인당 2배가 돼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일본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의 패권 국가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진짜로 우리 대기업 삼성 등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패권 국가가 될 것을 저우기 염려해서 사실은 경제에 타격을 주려고 했던 것이 경제적 관점, 실력의 관점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역사 전쟁이다. 일본이 옳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는 멍청한 무역 전쟁이다. 일본을 향해서. 그리고 미국의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도 천편일률적으로 압박하고 비판하고 있고 특히 아세안 포럼에서는 중국 왕이 부장 같은 경우도 일본 고노다로 외상 앞에서 직접적으로 비판했거든요. 네네. 당신들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100년 전에는 우리가 일본한테 당했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은 100년 전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시원하게 말씀하시다시피 다시는 일본에게 우리 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힘을 믿고 이번에는 가야 된다. 맞대응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의 말씀에서 역시 이제 당파성이 좀 드러납니다. 지금 이제 김용태 의원께서는 실력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현 집권 여당이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좀 무능했다. 그런 아마 지적을 하고 싶은 의도가 있고요. 또 정청래 의원께서 역사 문제라고 한 것은 역시 이제 그 역사 프레임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겠다 하는 의지가 소위 말해 친일 반일 프레임 이런 걸 이제 얘기하실 거라고 봐요. 근데 뭐 저는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무능과 꼼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단호한 말씀하셨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 나가겠다. 뭐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쉬운 것은 어쨌든 간에 이 강제징용 판결이 문제가 된 게 2013년입니다. 2013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6년 동안 계속 이 문제가 한일 간의 중요한 의제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박근혜 정부나 또 지금 현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일본과 충분한 협상을 하고 또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다 했느냐 또 국가적인 노력을 다 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결국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로부터도 지금 거의 한 8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실제로 지금 정부가 과연 뭘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죠. 뭐 이제 와서 과거 문제 갖고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 협조를 구하고 전 국민의 총력 체제를 얘기하고 앞으로 단호하게 하겠다고 하실 때는 그동안의 정부의 여러 가지 그 대처를 잘 못한 점,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일말의 어떤 의사표명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좀 부족했지만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좀 힘을 모아서 이 문제에 대처합시다. 저는 이렇게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은요. 일제 식민 지배는 불법이고 일본이 사과할 사안이고 또 배상해야 된다라고 판결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네. 합법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배상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사과할 이유도 없다라는 게 아베의 시각이에요. 아베의 시각에 우리가 1%라도 수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한 발 양보해서 대법원 판정은 인정하겠지만 돈 없는 내겠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대한민국은 문재인이 문제고 일본은 아베가 문제다. 5대5 같은 무게로 이걸 다룹니까? 저는 아베가 100% 잘못했다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네. 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연하게 맞서겠다. 일본에 지지는 않는다. 네. 우리 기업들이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과연 어떤 근거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일본이 지금 이제 이 백색 국가 제외 전에 세계 품목에 대해서 수출 이제 관리 품목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에칭가스죠. 그 에칭가스 관련해서 우리가 그 에칭가스를 써가지고 만들어내는 반도체가 1년에 한 120조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본의 에칭가스를 써야지만 반드시 이 반도체 최종 120조의 반도체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근데 일본에서 수입하는 에칭가스가 1년에 얼마냐? 불과 7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700억 원. 근데 이 700억 원의 일본 에칭가스를 수입하지 않으면 120조의 반도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한 그냥 팩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겠죠. 국산화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나라에서 수입하든지.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박영선
우리 중소기업부 장관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 한국 거 쓰면 되지 않느냐? 한국 거는 못 쓴다는 겁니다. 이 여러 지금 반도체 공정 중에 에칭가스가 들어가는 중에 낮은 단계 공정에는 한국 걸 쓸 수 있어도 최고의 과정에서는 일본제 에칭가스를 수주한 것은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것을 국산화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걸리느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네. 자, 그 중간에 우리나라 이 반도체 산업은 정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다른 나라에서 또 수입할 수 있느냐? 우리가 처음에 이 문제에 불거졌을 때 중국산이니 러시아산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얘기도 낮은 단계 공정에는 쓸 수 있지만 최고의 공정에서는 절대 쓸 수 없다는 겁니다.